흐르는 시간 속에 잊혀가는 공간들. 이 공간들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습니다. 도심 속 곳곳에 버려진 낡은 공간들을 발견하고 그 공간들이 새로운 쓰임을 찾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텅 비어있던 곳을 삶의 활력으로 가득 채워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공간의 부활입니다. 부산시 중구에 있는 한성 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이 건물이 세워진 연도를 따서 붙인 이름입니다. 건물 내부의 한 전시장. 고장난 폐악기들을 예술작품으로 선보였습니다. 기존의 용도를 벗고 새롭게 거듭난 건 작품이 놓인 이 건물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산 최초 근대식 은행인 한성은행은 1918년에 건립되었고요. 그 이후에 1960년대에 이제 민간에 팔려서 이제 개인 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운영을 하시다가 부산시에서 이제 매각을 해서 이제 근대 건조물 1호로 2016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리모델링을 거쳐서 2018년도에 이제 그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한성 1918 부산 생활문화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벽돌 건물로 되어 있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신기하다라고 이제 많이 하시고요. 저는 왔을 때 되게 느낌이 되게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동시에 갖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근무하기 좋습니다. 다방 벽이 남아 있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가끔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시가 있거나 하면은 들어오셔서 많이 구경을 하고 가시면서 청자 다방에 있던 벽화다 그러면 그 청자 다방에 있었던 그 자리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가시고 그러십니다. 1918년 한성은행 건물에서 출발해 이제는 문화 공유의 공간이 된 건물. 한성 1918에서는 다양한 생활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삶에서 악기를 배워보고 그다음에 연주해보고 같이 한번 이렇게 합주도 해보는 프로그램이 한성 1918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 참가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의 제목은 난생 처음 하는 음악회. 처음이라고는 하지만 그간 갈고 닦은 연주 실력을 유감없이 뽐내어 보는데요. 이어서 어르신 합창단의 화음이 울려 퍼집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누려보는 공간. 지켜보던 청중들의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져갑니다. 악기 자체를 배울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하나쯤 취미로 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집에 있었으면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낮잠밖에 안 자요 지금. 근데 이래 나오니까 이렇게 우리 동급생들도 만날 수가 있고 이런 악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모두 오라오라오라라. 음악회가 끝난 밤. 건물 옥상에서는 생활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한데 모이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공간 속에 붐비는 사람들, 얼굴엔 웃음과 활기가 가득합니다. 이들의 다양한 삶과 문화의 이야기로 한 세기를 지난 공간이 또 다른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그냥 끝까지 살아야 되니까 이제 뭘 해볼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부산시 동구 초량 이바구길의 시작점에 한눈에 띄는 근대 양식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1920년대 부산 최초의 근대식 병원으로 건립된 옛 백제의원 건물인데요. 붉은 벽돌의 골조만큼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만 긴 세월 동안 건물의 주인도 용도도 다양하게 바뀌어왔습니다. 각기 다른 시간의 흔적들이 쌓여 가치를 품은 이곳. 건물의 1층은 지금 카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면 과거의 건물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건물 곳곳에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들, 옛 그대로의 느낌을 최대한 보존하며 재현해내려고 공을 꽤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공사를 오픈하기 전에 한 6개월, 7개월 정도 하는 게 사실은 옛 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어떤 손님 중 한 분이 이 집은 참 편하게 장사한다 이러면서 빗자루로 뭐 대충 쓸어놓고 테이블 갖다 놓고 조명만 달아놓고 그냥 장사해가 돈 벌어가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분한테 저희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인테리어를 했는지 하나하나 다 보고 난다고 다 고생한 걸 다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해드린 게 참 아쉬운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기억을 담은 공간은 카페 손님들뿐만 아니라 작품을 내어놓는 예술가들의 사랑방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의 작품들이 과거의 공간을 빌려 스며들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바뀔 때마다 덧대어진 벽면의 흔적들. 작품들은 거기에 한 번 더 덧대어 걸렸습니다. 이 건축물은 거의 할머니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신축 건물들은 웅장하고 화려할 수는 있지만 그 돌잔치 아기들 같이 색동적으로 입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래된 시간을 가진 건축물들은 저희가 그 건축물의 가치만 지켜줘도 많은 세월의 시간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건축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카페라는 공간이 이제는 공간을 소비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카페라고 하면 부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테이크아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비싼 카페도 있고 근데 이런 시간적 가치를 지닌 공간을 가진 카페 그런 공간을 보면 최소한 이 손님들이 이제 이 공간을 소비할 때 스스로 어떻게 바닥을 했으면 이 건물의 역사를 말하며 각자 가진 자기 나이대별로 이 건물에 대한 기억이 다를 거예요. 최소한 이런 공간에 오면 스마트폰을 보고 이런 식으로 커피를 마시는 최소한 그런 행위를 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2층으로 향하는 목조 계단은 최초 건립 때 마감한 원형 그대로를 보존해 놨다고 하는데요. 건물은 역사적 공간의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옛 백제병원 건물의 2층은 현재 한 출판사가 운영하는 책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데요. 사방에 가득 놓인 책들을 자유롭게 읽을 수도 있고 책에 관한 다양한 문화 활동도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옛 건물에 쌓인 시간을 켜해 오늘의 가치를 더하는 작업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공간에 새로운 쓰임을 찾았습니다.
경남 합천의 진산인 황매산입니다. 요즘 황매산은 가을빛을 머금은 억새와 이를 즐기러 온 탐방객들로 가득한데요. 억새밭이 펼쳐지는 해발 약 850m 등산로 길목에서 대문 역할을 하는 휴게소 건물이 있습니다. 상시로 작은 장터가 열리는데요.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민들과 이를 찾는 관광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히 소통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상인들은 새로 지은 이 휴게소 덕에 여건이 아주 나아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건물 짓기 전에는 저 길에 그냥 저 텐트 우리 치가지고 그냥 이제 난전에서 했거든요. 그때 지금은 이제 유리 건물이 들었으니까 뭐 시원하고 이 상품도 햇볕을 안 보니까 좋고 또 행정에서 뭐 많은 피할도 해주고 이러니까 좋아요. 여건이 많이 좋아지지. 제가 이제 철쭉제나 억새할 때만 이렇게 와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중 이제 여기서 하고 있어요. 예. 황매산은 항상 좋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오시면 좋겠어요. 황매산은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표소에서 여기 정상까지가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안에 올라올 수 있는 곳인데 여기 위치가 높이가 해발 한 850고지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고 멋진 풍광을 가졌는데 맨 처음에 있던 기존의 식당은 좀 이 풍광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옥의 티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여기에 어울리는 건물을 한번 짓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었고 군비만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또 우리 지역민과 함께 연대해서 한번 의미 있게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고민하던 차에 또 주민들 상대로 투자 설명을 한번 해보니까 선뜻 의외로 여기 가해면 주민 181분이 또 출자금을 모아서 8억이라는 돈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 예산 8억을 합쳐서 1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민과 관이 한뜻으로 연대해 짓게 된 휴게소. 반원형의 낮은 형태로 앉아있는 건물은 사이사이에 공간을 틔웠고 지붕에도 여러 모양의 창을 냈습니다. 사이 공간으로 철쭉과 억새가 보인다고 해서 일명 철쭉과 억새 사이 휴게소입니다. 건물의 계절의 변화를 담고 녹쓰는 철판을 사용해 자연의 모습을 따라가도록 둔 건 건축가의 의도였습니다. 핵심은 건물이 자연을 가리지 않는 것이었다는데요. 현장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해발 850m의 황매산의 전경을 건축물이 어떻게 가리지 않고 누가 되지 않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황매산 이쪽이 철쭉이 자라는 철쭉 군락이고 이 반대편이 억새 군락인데 저희가 한 3m 정도 높이의 단층의 건물을 저 위에서 봤을 때는 반원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쫙 낮은 형태로 깔려 있다 보니까 위로 황매산의 어떤 그 산세가 그대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거의 한 67군데를 비워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가 빠진 것처럼 건물에 사이사이 철쭉과 억새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공간은 주변 환경에 녹아들어 자연 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데요. 휴게소 주변은 캠핑족 사이에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캠핑 명소라고 합니다. 황매산에 어우러지는 휴게소가 자연 속 힐링을 더 북돋아주네요. 당초 시작할 때는 여기에 주민분들이나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크고 웅장한 건축물을 원하셨어요. 같은 면적이더라도 2층에 3층에 높이 쌓아서 그런 건물을 원했는데 이 자연의 경관을 보시다시피 건물이
두드러지면 안 되는 경관이잖아요. 건축가로 욕심은 당연히 건축물이 드러나길 원하는데 여기에서는 특히나 자연 경관에 어떻게든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건축물을 설계해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결국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끝이 났고 그다음에 특히 작년에 여러 건축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시상식에 공무원분들 한 10대 분이 올라오셔서 플랜카드까지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가의 보람이 이런 게 아닐까? 지역의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저희가 시작은 할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이분들의 의지를 보고 했고 그다음에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됐고 저희도 만족하고 그렇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면 낙조를 머금은 억새의 붉은 빛이 더욱 짙어집니다. 해가 저물고 이내 어둠이 찾아오지만 휴게소는 여전히 빛납니다. 유난히 아름다운 별을 보러 이곳을 찾는 분들도 많다는데요. 빛을 잃어가던 공간이 다시 밝아지고 생기가 넘치도록 많은 이들의 뜻을 모아 만든 부활의 공간. 경관에 자연스레 녹아든 지역의 명물로 소통과 휴식이 있는 모두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서구에는 기지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혁신 공간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00여 명이 체험을 위해 기지를 찾았는데요. 한데 모여 체험을 앞둔 학생들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기분 좋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또 마음껏 휴식도 취해보라는 의미로 저희가 기지는 1968년부터 50년간 사용되던 학교의 폐공간을 창의적이고 새로운 학습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인데요. 학생들은 각자 선택한 체험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원예 체험을 지원한 학생들은 옥상의 텃밭으로 나왔는데요. 인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풀을 만져보거나 냄새를 맡고 꽃을 따서 꿀을 맛보는 등 오감을 자극하는 즐거운 시간이 이어집니다. 자라나는 푸른 식물들처럼 생동감 넘치는 아이들의 공간입니다. 8년 전부터 아마 이 학교는 계속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를 결정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폐교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년 전부터 이곳을 대안학교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공공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학교는 획일화된 공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단절된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 단절된 공간을 조금 탈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 자체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실처럼 이렇게 네모 반듯한 게 아니라 뭐 팔각형도 있고 또 오픈된 공간도 있고 이런 공간들이 많았고 또 하나는 학교는 단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선을 단절을 한다든지 뭐 소리를 단절하든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는 다 튀어서 학생들이 서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와서 아이들이든 성인이든 일반인이든 모든 분들이 와서 쓰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이곳에서 기쁜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게 항상 웃음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요리 체험에 나선 학생들이 부엌에서 분주하게 준비 중입니다. 요리 과정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집중력이 대단하네요. 다 깨끗하게 손, 반죽, 그릇 이렇게 상태가 됐습니다.
조리도구를 활용해 재료를 직접 손질해 보면서 만들어 본 음식은 과연? 아주 먹음직스러운 파이가 구워져 나왔습니다. 완성된 파이와 함께 뿌듯한 마음과 추억을 상자에 담아가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즐겁습니다. 또 다른 체험 공간에서는 학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목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성취의 기쁨과 더불어 꿈이 연그러가는 시간. 학생들은 학교를 잠시 벗어나 즐겁고 색다른 학습의 공간에서 경험이라는 인생의 조각을 저마다 얻어갑니다. 4학년 2학기 1단원에 보면 촌락과 도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도시의 문제점으로 지금 아이들이 많이 없어지는 곳에 보면 폐교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과정에 나와요. 근데 그것들을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번 서부교육청에서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청에서 이제 4학년하고 여기 기지 1968하고 이제 상생 협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부교육청 4학년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다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처음 왔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시설이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고 강사님들도 고급 인력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이 아이들한테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경험을 하면서 크잖아요. 그러니까 퍼즐이 자신만의 인생의 퍼즐이 맞춰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감사합니다. 공교육 교사로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파이를 만들었다고 하고 그렇게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아직 안 먹어봤잖아. 아니 그래 맛있어요. 안 먹어봤나?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는 만지고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재밌어요. 재밌어? 네. 행복하고 기분 좋았어요. 학교에서랑 다른 색다른 좋은 추억이 많이 남았다고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놀 수도 있는 공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칼질 쩌는 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소질을 발견했어? 너는 뭐야? 볶는 거요. 볶는 게 좋았어? 더 많아져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와야 될 것 같아요. 체험을 마친 학생들이 기지 앞 놀이터를 점령했습니다. 5월에 설치된 이곳 꿈꾸는 놀이터는 기지의 다른 공간들과 마찬가지로 찾는 이들이 주인이 되어 그 쓰임을 찾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한껏 즐기고 있는데요. 독일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김해 출신 주현재 건축사의 작품입니다. 기지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 놀이터를 제안한 작품입니다. 기존 공원을 거스르지 않고 가로지르는 선형의 파이프가 있고요. 그 밑에 수십여 개의 다양한 형태의 이런 파이프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규정되지 않는 이런 다양한 형태들, 이런 철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대어 쉴 수도 있는 거고 때론 뭐 앉아서 이렇게 쉴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들의 기둥들은 이제 사용자로 하여금 많은 호기심을 자극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기존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사고를 가지게 함으로써 열린 시각을 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심의 공간 부활은 시대적 화두인데요. 빈 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간 재생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옛 공간에, 그러니까 옛 건물에 새로운 것을 어떻게 융합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 지나온 시간과 기억을 어떻게 하면 현재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들이 사용자로 하여금 장소를 만들어내고 그 장소가 공간을 넘어서 장소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간의 재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한다는 것들이 실제로 새로 만든다기보다는 있는 것을 보존함으로써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든다, 부순다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지금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들은 이전에 그 지역이 태동할 때 대부분 다가 중심지, 흔히 말하는 부산에서는 원도심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확장, 평장되고 더욱 성장됨으로써 새로운 외곽 지역에만 관심이 들지 내부의 지역에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자기의 역사,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해서 도시 재생 혹은 뭐 지역 재생은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이 또 추진되지 않을까라고 뭐 아주 밝은 전망을 해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간의 재활용, 그다음에 재건축, 가능하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지어진 건물도 많고요. 뭐 당연히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고 뭐 요새 ESG나 그다음에 뭐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건축가들이 특히 공간의 재활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